사랑합니다. 과학답안지 양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완자 시작하죠. 오늘 첫 번째 시간 대단원 물질과 규칙성 중에서 1단원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 그러니까 이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주 초기에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어떻게 생성됐는지, 뭐 이런 것들,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12쪽이네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원소에 대한 이야기부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야기인데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죠. 원소는 뭐냐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 그래요. 한 120여 가지, 110여 가지 뭐 정도 있습니다. 원자는, 아이고 글씨는 못 쓰죠? 죄송합니다. 원자는 돌턴이 이야기하기로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알갱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알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알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중학교 때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원소는 원소 기호로 나타납니다. 옥시즌, 산소죠. H, 하이드로젠, 수소. 제가 지금 여기 원소 기호를 두 가지를 썼어요. 두 가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요. 요 박스 안에, 제가 박스를 그렸죠. 요 박스 안에 원소가 몇 가지 있느냐 이야기를 해보죠. 원소 기호가 영어 알파벳이 몇 가지 있느냐, 그러니까 H랑 O 두 가지가 있죠. 원소는 몇 개라고 하지 않아요. 몇 가지. 수소하고 산소, 이 박스 안에 두 가지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알갱이, 예전엔 그랬고 지금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몇 개 있는가. 수소 원자 H 동그라미가, 동그라미 숫자를 세시면 돼요. 수소 원자가 6개, O 동그라미, 산소 원자가 3개, 원자는 총 9개가 있네요. 수소 원자 6개, 산소 원자 3개. 분자는 이제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알갱이. 요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하나가 합쳐진 요 3개짜리 덩어리 하나. 요 덩어리가 3개가 있죠. H2O면 물 분자네요. 물 분자가 3개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원소, 원자, 분자를 구분을 해주시고, 우리 원소에 대해서, 이런 원소가 있는데 최초에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원소가 어떤 식으로 생겼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보죠. 우주네요. 우주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제 사람들이 지구 안에 대해서만, 이제 지구에서만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저것, 이건 뭐 어떻게 돼, 이건 어떻게 돼 하다가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주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이런 이야기가 돼요. 우주는 볼륨이, 부피가 딱 정지되어 있다. 정적 우주론. 아인슈타인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최적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부피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아니야, 우주는 팽창하거나 죄송해요. 우주는 팽창하거나 수축하는데 수축할 일은 없으니까 지금 팽창하고 있을 거야 라는 팽창 우주론. 여기 이제 우주에 대한 관점들이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허블이라는 사람이 저기 내가 봤는데 우주 팽창해 라고 하면서 우주 팽창의 증거를 관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팽창 우주론이, 일단 우주는 팽창하는 거구나. 우주는 일단 팽창하는 거예요. 허블이 관측을 했으니까 팽창하는 게 이제 팩트인 거예요. 사실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호일이 밀도는 밀한 정도, 부피분의 질량이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그러니까 우주는 팽창하는데 부피는 커지는데, 호일이라는 사람은 정상 우주론, 상태가 일정하대요. 밀도가 일정해 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모프는 빅뱅 우주론, 질량이 일정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부피는 팽창하는데 질량이 일정하면 밀도가
감소한다 라는 이야기고요. 밀도가 일정한, 부피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하는데 밀도가 일정하다 라고 하면 질량이 화이트홀 같은 데서 막 새로 생겨야 되는 거예요. 자, 밀도가 일정할 것이다, 질량이 일정할 것이다 논쟁을 하다가 이 빅뱅 우주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빅뱅 우주론이 맞다면 요러하고 요러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 증거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증거를 관측해요.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 중 하나인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팽창하고 질량이 일정하니까 밀도는 감소하겠구나 라는 빅뱅 우주론이 현재 옳다라고 이야기되어서 그렇게 여겨져서 교과서에 나오고 있고, 우리는 우주는 팽창하는데 질량은 일정하다, 그러니 밀도가 감소한다, 빅뱅 우주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빅뱅을 통해서 빅뱅, 큰 폭발, 대폭발 우주론이죠. 빵 터져가지고 아직도 터져서 커지고 있대요. 그런 이론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이제 허블 이후에 우주는 팽창한대요. 팽창한대요. 스펙트럼을 관측을 했습니다. 흡수 스펙트럼을 관측했더니 적색 편이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건 이따가 나오면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쨌든 팽창을 한대요.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아까 이야기했는데 빅뱅 우주론은 지금부터 한 138억 년 전에 초고온 초고밀도의 한 점에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요, 그 이전에도 뭔가 있었겠죠. 근데 우린 몰라요. 그러니까 용광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금속 제품이 있을 때 이 금속 제품이 몇 년 전에 만들어져서 그동안 온도나 습도가 어떠한 환경에 있었고, 요 페인트 묻은 거 보니까 어쩌다가 페인트가 묻은 거 같고, 이런 건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금속 제품이 용광로에서 굳혀져 가지고 제작되기 이전, 그 용광로에 녹기 이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그 전에도 우주가 있었는지, 커지고 있었는지, 커지다 수축을 했는지, 우주가 몇 번 있었는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용광로에서 처음으로 식어서 나오기 시작한 게 138억 년 전인 거예요. 그때 우주가 빵 터지면서 이제 용광로의 시대가 끝난 거죠. 그 이전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용광로에 금속 제품이 녹기 이전, 그 전은 알 수 없습니다. 용광로에서 그 쇳물이, 금속이 이렇게 식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그 이유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전은 방법도 없고 의미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하여튼 138억 년 전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온 우주가 용광로 안에 있었던, 용광로의 쇳물이었던 이었는데 거기에서 다시 이제 물질로 변한, 그게 빅뱅을 해서 우주가 만들어진 큰 폭발을 한 그 시점이 138억 년 전이에요. 그 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제 138억 년 전부터 우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정상 우주로는 어디선가 우주가 팽창하는데 질량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밀도가 유지된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피가 팽창하네요. 부피가 팽창하네요. 여기 부피가 팽창하면서 질량이 일정하니까 밀도가 줄고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이고요. 여기는 부피가 팽창하면서 밀도가 유지돼요. 질량이 어디선가 계속 생기는 거죠. 정상 우주론, 이렇게 논쟁이 되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증거들이 관측이 되니까 빅뱅 우주론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든 물질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 처음에 쪼개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쪼개지죠. 일단 원자핵과 전자로. 원자핵도 안 쪼개지는 줄 알았는데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더군요. 양성자, 중성자가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또 쿼크로 이루어져 있대요. 예를 들어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업 쿼크 둘과 다운 쿼크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양성자 하나가 플러스 1의 전하, 전자 하나가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업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를,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 합쳐서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중성자는요? 중성자 같은 경우는 역시 쿼크 셋인데요. 업 쿼크 하나에 다운 쿼크 둘인 거예요. 업 쿼크 하나니까 플러스 3분의 2, 다운 쿼크 하나 마이너스 3분의 1, 다운 쿼크 하나 마이너스 3분의 1 합치면 0이 되죠. 이거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쿼크 업 다운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요. 쿼크 3분의 업 쿼크가 플러스 3분의 2,
위쿼크라고도 합니다. down, 이게 다음 쿼크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양성자는 up, up, down, 중성자는 u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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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든지 외우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 뭐야, 쿼크가 모아져서 일단 쿼크가 생겨야겠네요. 전자도 생겨야 되고, 쿼크 3개가 모아져서 양성자, 쿼크 3개가 모아져서 중성자, 요 양성자 중성자가 모아져서 원자핵, 원자핵에 전자가 붙어서 원자, 원자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든지 모아 있든지 뭐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물질이 되는군요. 아, 기본 입자는 쿼크, 전자, 요런 것들이군요. 자, 넘어가죠. 빅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이거는 이 정도까지 해보고, 네. 자, 잠시만요. 이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 해볼까요? 예.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빅뱅, 커다란 폭발이 일어났어요. 큰 폭발이 일어났어요. 빅뱅 막 빡 커졌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또 커지고 있네요. 와, 이때 아주 급속도로 커졌네요. 이때 빵 터지고 6종류, 그러니까 기본 입자가 만들어져요. 이 기본 입자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쿼크하고 전자를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6종류의 쿼크가 만들어져요. 6종류의 쿼크. 이 쿼크가 업 쿼크, 다운 쿼크, 차밍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탑 쿼크, 버튼 쿼크. 뭐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를 띠는 업 쿼크와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를 띠는 다운 쿼크, 위 쿼크와 아래 쿼크 같은 그냥 6종류의 쿼크가 만들어졌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종류의 경입자가 만들어져요. 이 경입자라고도 하고 렙톤이라고도 해요. 렙톤이 경입자고 경입자가 렙톤입니다. 어떤 거냐면 전자, 뮤온, 타우,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같은, 몰라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본 입자, 쿼크나 경입자가 만들어지는데 업 쿼크, 다운 쿼크 같은 6종류의 쿼크, 전자 같은 6종류의 경입자가 만들어졌대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요 업 쿼크, 다운 쿼크들이 합쳐져요. 업 쿼크 둘에 다운 쿼크 하나면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네, P, 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플러스 1의 전하를 띠는. 그리고 업 쿼크 하나에 다운 쿼크 둘,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N,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점점 제일 눈을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 때 제일 작은 것부터 합쳐져 갖고 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단 쿼크나 전자 만들어지고, 쿼크들이 합쳐져 갖고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네들이 또 합쳐지네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이게 원자 번호라는 게 있어요. 잠시만요. 원자 번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에 이제 물질들에 대해서 우리 중학교 때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물질들이 어떤 게 있을까?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 그러니까 원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막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뭐 보일도 원소에 대해서 제시하고, 라부아제도 그래,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이 원소야. 그러니까 33종의 원소를 내가 이렇게 발표했어 라고 이렇게 막 하고, 이제 멘델레예프 같은 경우에는 원자의 상대적 질량 순으로 성질 비슷한 애들을 세로 줄에 놓아서 쫙 나열을 좀 해봤어요. 그러다가 모즐리라는 사람이 이게 엑스레이를 원자에다가 넣어갖고 원자핵에서 회절되는 정도를 갖고 원자핵에 양성자가 몇 개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자,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하기로 한 거예요. 양성자 수를, 모줄리가 양성자 수,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수를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 양성자가 하나네요. 이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했어요. 그러면 1번. 양성자가 하나네요. 1번. 양성자가 하나면 서로 다른 건데 원자 번호가 같아요. 그럼 같은 원소일 거예요. 원자 번호 1번이 원자에게 양성자 하나 있는 걸 수소라고 합니다. 수소를 H라고 원소 기호로 나타내죠. 자, 왼쪽 아래가 원자 번호예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예요. 그리고 왼쪽 위에다가 뭘 쓰냐면 질량수를 쓰기로 했어요. 질량수는 뭐냐면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의 합이에요. 여기 양성자 하나니까 1번,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니까 합이 2, 양성자 하나, 중성자 둘이니까 양성자, 중성자 수의 합이 3인 거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 P, 양성자를 수소 원자핵이라 그래요. 원자에게 전자가 붙으면 원자거든요.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 있는 게 수소인 거죠. 수소 원자핵. 요것도 수소 원자핵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양성자 하나 있는 수소 원자핵이거든요. 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좀 무거운 것도 있더라고요. 좀 무겁네. 무거우니까 무거울 중 써갖고 중수소 원자핵. 요런 것도 조금 있더라고요. 진짜 얘까지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질량수가 3인 무거운 수소 원자핵도 있더라고요. 야, 질량수 3짜리도 있어. 3중수소 원자핵까지 이야기를 했죠. 자, 요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요런 것들을 동위원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원소예요. 성질은 같거든요. 같은 원소예요. 근데 질량수가 다른 거. 이런 걸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예요. 이런 것도 있죠. 양성자 2개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양성자 2개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중성자가 하나 있는 게 있고 중성자가 2개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양성자 2개니까 2번. 2번이면 원소기호 He, 헬륨. 질량수가 3이네요. 네. 그 얘는 양성자 2개니까 2번, 헬륨. 질량수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 4네요. 거의 대부분의 수소는 수소 원자핵입니다. 일부 중수소 원자핵이나 3중수소 원자핵 같은 동위원소들이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헬륨은 헬륨4 원자핵이에요. 질량수가 4인 헬륨 원자핵, 질량수가 3인 헬륨 원자핵, 혹은 헬륨4 원자핵, 헬륨3 원자핵이라고 해요. 거의 대부분의 헬륨은 이러해요. 물론 헬륨3 원자핵 같은 동위원소도 있고요. 예, 이렇게 양성자나 중성자가 합쳐져서 수소 원자핵, 중수소 원자핵, 헬륨3 원자핵, 3중수소 원자핵, 헬륨4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게 언제냐면 헬륨4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가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때예요.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고, 빅뱅이 일어나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6종류의 쿼크, 전자와 같은 6종류의 경입자가 만들어져요. 수소 원자핵, 뭔가 양성자, 중성자도 만들어지고요. 빅뱅 후 3분이 되니까 헬륨4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핵이 만들어져요. 저는 이거를 3분 요리 중에 3분 카레, 3분 짜장, 3분 햄버거 있거든요.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3분 핵버거. 시간 2개 외우셔야 돼요. 3분하고 38만 년. 빅뱅 3개네요. 138억 년 전. 빅뱅 후 3분, 빅뱅 후 38만 년. 그 중에 3분 핵버. 빅뱅 후 3분이 됐더니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어집니다. 빅뱅 때는 수소하고 헬륨까지만 만들어지고요. 원자 번호 3번, 4번, 5번 이런 것들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주 거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빅뱅 후 3분 때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어지고, 빅뱅 하면서 우주가 계속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지니까 온도가 점점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져서 빅뱅 후 38만 년이 되었더니 3000 켈빈까지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3000도, 절대 온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3000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하고 273도 차이가 납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하여튼 이제 10억도에서 3000도까지 온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줄어갖고 수소 원자핵의 양성자에 전자가 붙어요. 운동 에너지가 줄어서. 그리고 헬륨 원자핵에 전자가 붙어요. 그래서 수소 원자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전자가 잡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38선 있잖아요. 강원도 삼척이라고 있거든요. 강원도의 삼척, 거기서 사람이 많이 잡혀갔어요. 그건 아니고 38선 삼척에서 뭐가 잡혀갔다. 빅뱅 후 38만 년 3000켈빈 정도 온도가 낮아지니까 전자가 잡힙니다. 원자 핵에. 그래서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어요. 자, 요 다음에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여기 이렇게 뭐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중수소 원자핵에 수소 원자핵이 합쳐지면서 헬륨3 원자핵 되고 중성자 붙어갖고 헬륨4가 되기도 하고요. 중수소 원자핵에 중성자가 붙어서 삼중수소 원자핵이 되는데 양성자 붙어갖고 헬륨4가 되기도 하고, 어찌됐건 빅뱅 후 3분 만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자, 온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볼까요? 여기서 나왔는데 273.15까지는 됐고 네,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온도는요 물질이 아니에요. 질량, 색, 맛, 냄새 이런 게 없습니다. 온도는 정도예요. 따뜻한 정도. 그럼 이 따뜻한 정도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해서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셀시우스가 우리나라로 오면서 셀시우스 그냥 김씨 이씨 괜찮아, 그러니까 섭씨라고 하자 해서 셀시우스 온도가 섭씨 온도로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섭씨 온도는, 셀시우스는 기준을 뭘로 봤냐면 물이요. 물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죠. 물의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 변화, 상태 변화 지점, 1기압에서 대기압에서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끓는 지점,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지점의 따뜻한 정도, 물이 어는 지점,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지점, 혹은 녹는 점이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거를 100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셀시우스가 섭씨 100도, 섭씨 0도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100등분을 했어요. 100등분.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참 쓰기가 편해요. 일상생활에서는 쓰기가 편한데 이게 이제 과학 시간은 좀 힘들어요. 극단적으로 온도가 낮아지고 대단히 온도가 많이 높아졌을 때 힘들거든요. 그래서 온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했죠. 온도란 무엇이냐? 물질은 아닌데 온도는 입자의 운동 정도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입자의 운동 정도. 그러니까 원자나 분자의 운동 정도요. 고체에서도 진동을 해요. 액체에서는 더 진동을 활발하게 하죠. 기체는 더 활발하게 하고, 냉각을 시켜주면 운동이 줄어들면서 액체가 돼요. 냉각을 시켜주면 액체 운동도 줄면서 고체가 돼요. 냉각을 시켜주면은 그 고체의 진동이 점점 줄어요. 그래서 계속 줄다 보면은 더 이상 진동을 하지 않는, 요것보다 더 둔한 운동은 없는 거예요. 진동을 하지 않는 그 온도가 절대 온도 0도, 0켈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 온도인데요. 이 절대 온도는 기준이 뭐냐면 입자의 진동이에요. 입자의 진동, 입자의 운동, 입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운동하는가의 정도, 이게 온도이다 라고 해서 온도의 본질적 의미를 캐치를 한 거죠. 섭씨 온도하고 간격은 같이 했네요. 섭씨 온도 7도 올린다, 절대 온도 7도 올린다, 같아요. 같은 정도 올린 거예요. 그럼 섭씨 온도로 하면 절대 온도 0켈빈은 섭씨 온도 몇 도일까? 273칸 내려오면 되더라고요. 마이너스 273도씨, 0도 아래로 273칸 내려오면 돼요. 영하 273도가 절대 온도 0켈빈이에요. 그러면 섭씨 0도는요? 273칸 올라가면 되겠죠? 273켈빈. 0도에서 100도 올라가려면 100칸 올라가면 돼요. 여기는 373켈빈. 온도가 템퍼레처 온도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섭씨 온도를 스몰 t, 절대 온도를 라지 t로 나타내는데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가 돼요. 그러니까 섭씨 0도가 273켈빈, 섭씨 100도가 373켈빈. 그러면은 3000켈빈 정도면 그냥 3000도에서 273을 빼면 얼마예요? 2727도. 2727도나 3000도나 몇억 켈빈, 몇억 도 비슷합니다. 숫자가 작을 때는 좀 차이가 큰데 숫자가 크면 별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화씨 온도는요, 이 화씨 온도는 뭐냐면 좀 영국이나 미국에서 좀 쓰긴 해요. 여기 100등분이 아니라 180등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섭씨 0도를 32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쓰는 온도인데 요거는 이제 화씨 온도는 몰라도 됩니다.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만 그 동네에서 좀 편안하게 쓰는 그런 온도였어요. 그
동네 기후에 맞춰서 화씨 온도는 몰라도 돼요. 네, 몰라도 됩니다. 네,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죠.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 정도만. 그리고 우리가 섭씨 온도, 절대 온도 있고요. 자, 지금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좀 볼게요. 그러니까 빅뱅 후 38만 년쯤 되었을 때 우주 온도가 한 3000도 정도로 낮아지니까 전자가 원자에게 붙어서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됐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전에는,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물질하고 빛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리가 안 돼 있었어요. 빛이 물질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를 본다는 것은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닿았다가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빛이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우주는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우주는 물질하고 빛이 합쳐 있어서 불투명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원자, 핵의 전자가 붙으면서 원자가 만들어지니까 빛이 물질과 분리가 돼요. 이 빛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우주는 투명한 우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 태초의 빛이, 우주 온도가 3000 켈빈 정도잖아요. 요 태초의 빛이 한 3000도 정도 됐어요. 3000도 정도. 태초의 빛이죠. 가장 큰 시작의 빛. 3000도 정도 됐는데 점점 에너지가 줄어요. 파장이 길어요. 온도가 낮아져요. 지금은 한 영하 270도 정도죠. 2.7 켈빈 정도. 영하 270도 정도, 2.7 켈빈 정도로 돼서 우주 전역에 퍼져 있어야 돼요. 이 빅뱅 우주를 맞다면. 그래서 이 우주 전역에 퍼져 있는 이 빛, 태초에 나온 빛이 우주 전역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주 배경을 구성하죠. 이 빛을 뭐라고 하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배경 복사가 확인이 되면 빅뱅 우주를 맞는 거죠. 이거를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확인을 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성공해요. 처음에 관측하려고 관측했던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벨 연구소라는 통신회사 연구원들이었어요. 근데 자꾸 뭐 잡음이 관측되길래 이게 뭘까 하고 궁금해 하다가 동네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이랑 이렇게 좀 협업을 해서 어떻게 좀 이 잡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했거든요. 전파 안테나에서 어디 하다 보니까 이거 우주 배경 복사다, 대박 해서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게 되고, 증거로 관측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노벨상 받고 이렇게 되죠. 2.7 켈빈 아니고 이제 3 켈빈 정도로 하네요. 그쵸? 소수 좀 너무하다. 그냥 3 켈빈 정도로 합시다. 그럼 영하 270도 정도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관측을 했습니다. 이게 관측을 해보니까요, 파장이 점점 길어졌어요. 그 대체로 균일한, 우주 어디에서나 거의 대체로 균일한 우주 배경 복사가 확인이 됐어요. 대체로 균일이에요. 미세하게 차이는 있습니다. 당장 우리 지구만 해도 태양 가까이에 있으면 영하 270도는 아니잖아요. 대체로 균일한, 완벽하게 균일하진 않아요. 거의 균일한,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데 완벽하게 균일하진 않죠. 대체로 균일한,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우주 배경 복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채워놓을게요. 138억 년 전 고온 고밀도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시작된 후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우주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주의 온도, 우주론 뭐죠? 빅뱅 우주론이죠. 빅뱅 우주론. 자, 빈칸 채워놓기 해보죠.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입니다. 뭐 원자예요? 아니면 원자핵 전자? 아니면 쿼크? 네. 물질은 원자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예, 좋아요. 그리고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예, 양성자, 3번이죠. 중성자는 쿼크로 구성이 됩니다. 자, 빅뱅 우주에서 입자의 생성, 맨 처음에 쿼크나 전자라고 해야 될지 경입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6종류의 쿼크, 6종류의 전자 같은 경입자, 전자라고 할게요. 쿼크 전자가 만들어졌어요. 조그만한 것부터. 쿼크들이 합쳐져서 양성자, 중성자, 얘네들을 합쳐져서 헬륨 원자에, 거기에다가 전자가 붙어갖고 수소 원자, 헬륨 원자 만들어집니다. 빅뱅 후 약 얼마 정도 지나니까 우주 온도가 낮아지면서 헬륨 원자핵 3분 핵법,
3분 정도 지나니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고요. 빅뱅 후에 온도가 3000켈빈 정도로 낮아지면서 원자가 생성되거든요. 이게 38만 년. 요 세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시간 3개. 138억 년 전 3분 핵버그, 38만 년 지나니까 3000켈빈으로 낮아지면서 원자가 만들어짐. 우주 온도가 한 3000켈빈 정도 됐을 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서 나간 태초의 빛, 현재는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 이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우주 배경을 구성하는 빛, 우주 배경 복사예요. 자, 그리고 맞아가죠. 빅뱅 우주론은 빅, 그리고 정상 우주론은 요거는 뭐죠? 밀도 일정, 그러니까 질량 증가입니다. 다 팽창을 해요. 빅뱅 우주론은 질량 일정, 그러니까 밀도 감소입니다. 팽창을 해요. 다 팽창을 하는데, 정적 우주론은 팽창 안 해요.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질량이 일정하다. 우주가 팽창하는데 밀도가 일정하다. 물론 옳은 것 빅뱅 우주론입니다. 가모프 등이 주장하였다 빅뱅 우주론.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질량이 증가한다. 정상 우주론.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밀도는 일정하다. 정상 우주론.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어떤 주장에서 어떤 이론에서 주장한 사실인가.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진다. 예,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리고 OX 퀴즈를 보도록 하죠.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OX 퀴즈입니다. 쿼크는 전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중성자는 두 개의 쿼크, 한 개의 전자, 아니죠. 세 개의 쿼크가 결합해서 양성자를, 세 개의 쿼크가 결합해서 중성자를 만듭니다.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고, 네,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헬륨 원자핵은 두 개의 양성자, 두 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보통의 헬륨 원자핵은 그러합니다. 헬륨 원자핵은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XX555이고요. 3번입니다. 순서대로 만들어진 순서대로, 네, 조그마한 것부터요. 제일 조그만 거. 쿼크 전자가 만들어지고요.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지고요. 수소 원자핵이 양성자니까 헬륨 원자핵 만들어지고, 요때가 빅뱅 후 3분. 요때 원자 만들어질 때가 38만 년. 빅뱅 후 38만 년. 디귿, 리을, 니은, 기억 순서입니다. 그리고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거든요.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 나타냈어요. A, B. A가 양성자. 요것도 A네요. 그럼 A는 저기 원자 핵이 좋겠어요. A는 여기는 양성자인데 원자 핵이 좋을 것 같고요. B는 전자가 좋겠습니다. 원자 핵과 전자. 원자핵과 전자. 6번입니다.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나니까 우주 온도가 3000켈빈으로 낮아지고요. 전자가 원자핵에 붙잡혀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이에 따라 빛이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빛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 나가서 우주가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7번. 우주 배경 복사, 알맞은 말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최초 관측, 우주 배경 복사의 최초 관측은 펜저스와 윌슨입니다. 강포는 빅뱅 우주론 제안했고요. 우주 배경 복사, 현재 우주의 온도가 한 3켈빈 정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요. 거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계로 관측이 되고요.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입니다. 이고요. 그리고 스펙트럼에 대해서도 좀 수업이 길죠? 예, 다른 거는 조금 짧게 할 생각인데 오늘은 수업이 조금 기네요. 네, 오늘 수업이 좀 긴데 인강 좋은 게 이런 거죠. 예, 피곤하시면 잠깐 멈춰놓고 물도 한잔 하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저도 이제 앞에 편집을 해야 되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면 이렇게 막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힘들면 이렇게 좀 자고 이렇게 좀 멍하니도 있고 물도 한잔 마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학습은 대단히 고난이도의 지적 활동이기 때문에 몰아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효과적으로 해야 됩니다. 학습은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학습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 못 풀던 문제를 풀 수 있게 된 게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내용 중에서 무엇을 모르는지, 내가 이 내용에서 어떤 문제를 몰라서 틀리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거를 이제
정답은 어떻게 쓰는 게 정답인지 그걸 이제 계속 수정해 가는 과정이에요.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것. 못 풀던 문제를 풀 수 있게 된 게 학습이지 오래 앉아 있는 게 학습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좀 익숙하게 돼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를 많이 풀면서 좀 더 잘 인지하는 거죠. 네. 자, 잠깐 딴 얘기였고요. 스펙트럼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스펙트럼입니다. 이런 문양을 스펙트럼이라 그래요. 태양 햇빛 같은 백색광을 프리즘에 넣으면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두 번의 굴절을 하는데요. 파장이 짧은 애들은 굴절률이 커요. 많이 굴절을 하고 파장이 긴 애들은 조금 굴절을 하죠. 그래서 파장에 따라, 빛의 파장에 따라, 빛의 색깔에 따라, 빛의 종류에 따라 굴절률이 달라서 이런 문양이 만들어져요. 이런 걸 스펙트럼, 와, 빨주노초판 한번 쫙 이어져 있어요. 빈칸이 없어요. 이런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 스펙트럼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프리즘, 분광기 뭐 같은 겁니다. 빛을 나누는 장치,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분광기예요. 프리즘도 그렇고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기 그 별에서 오는 빛을 프리즘으로 분광기로 분석을 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요. 근데 요 별에서 오는 빛 중에 어떤 저온의 기체를 통과했어요. 그럼 일부가 이렇게 저온의 기체가 흡수를 해버려 가지고 싹 다 오질 않아요. 그걸 분석을 하면 이 오지 않은 영역의 파장이 이렇게 흡수가 돼서 까만 선으로 나타나요. 도달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걸 흡수 스펙트럼. 그리고 요 저온의 기체가 계속 에너지 흡수하다 보면 고온의 기체가 되겠죠. 요 고온의 기체가 이렇게 방출하는 거를 분석을 하면 이렇게 만약에 같은 기체라면 여기 까만 선 나온 거 있죠. 딱 그 부분만 이렇게 오게 돼요. 자, 주로 이제 흡수 스펙트럼을 보게 되는데 뭐 방출 스펙트럼 볼 수도 있고요. 이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어느 파장의 빛이 오질 못했네. 그럼 여기에 어떤 기체가 있겠네. 기체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께를 가지고 기체의 밀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질량이 어떤 기체랑 어떤 기체가 있는데 질량비가 몇 대 몇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잠시만요. 여기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요 전자들이 특정 궤도를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자핵이 지구고 전자가 인공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특정 궤도를 돌고 있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커요. 위치 에너지가 커져요.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에너지가 커요. 근데 요 원자마다, 물질마다 요 에너지 간격이 다양해요. 그래서 수소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껍질 사이 에너지 간격, 헬륨의 첫 번째 전자 껍질과 두 번째 전자 껍질 사이 간격이 다 달라요. 근데 딱 맞는 에너지가 오면 그 에너지를 전자가 흡수해서 바깥쪽으로 가네요. 그럼 딱 맞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그대로 스쳐 지나가죠. 자기한테 딱 맞는 것만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준위가 다르니까, 원자마다 에너지 준위가 다르니까 어떤 원자가 있구나 라는 기체의 종류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원자가 많으면 여기 많이 흡수가 되니까 요 원자는 질량이 얼만큼이고 저 원자는 질량이 얼만큼이구나, 원소의 종류와 질량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출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큰 수준의 전자 껍질에 있다가 에너지 준위가 작은 수준으로 떨어지면 딱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방출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저 좀 볼까요? 여기 써 있었군요.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이요. 원소 종류에 따라 그 흡수 스펙트럼 선의 위치, 개수, 간격, 굵기 등이 달라요. 원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분석을 하면 또 종류 알 수 있죠. 종류, 질량비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쭉 봤거든요. 쭉 봤더니 빅뱅 우주론이 맞다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 정도 돼야 돼요. 근데 흡수 스펙트럼을 확인해 보니까, 지구 주변 쭉 우주로 확인해 보니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빅뱅 우주론의 증거예요. 지금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를 했네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그냥 외우세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 있어요. 빅뱅 우주론이 맞다면 어디서나 3켈빈 정도의 거의 균등한 우주 배경 복사가 확인되어야 된다. 확인했어요. 또 하나, 빅뱅 우주론이 맞다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 정도 돼야 된다. 흡수 스펙트럼 확인해 보니까 우주 전역이 거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다. 외우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볼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보죠.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이 맞다면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맞다면 처음에는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1대1이어야 해요. 처음에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비슷했어요. 개수가. 처음엔 비슷했어요. 그렇군요. 잠시만요. 제가 약간 강박증이 있나봐요. 다 지우고 싶어요. 네. 처음에는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비슷하다가 이게 보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는데 질량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중성자가 질량이 아주 조금 커요.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그리고 처음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비슷했었는데 양성자가 중성자로,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했대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질량이 에너지로 변할 수 있대요. 질량이 사라지면 거기 사라진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해주면 에너지가 된대요. 또 에너지도 역시 질량으로 변할 수 있어요. 질량이 에너지로,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할 수 있대요. 그러면 여기는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해야 돼요.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려면. 그리고 중성자도 양성자로 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 질량이 좀 사라져야 되거든요. 질량이 에너지로 변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려면 주변이 에너지가 많아야 돼요. 주변이 고온이면 이렇게 돼요.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려면 주변이 저온이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빅뱅을 했다면 계속 온도가 낮아질 거거든요. 우주의 온도가. 그래서 중성자보다는 양성자로 변하는 일이 많아졌을 거고, 그래서 결국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빅뱅 우주론이 맞다면. 요거 좀 묶어볼까요? 그러면 양성자하고 중성자 개수비가 7대1이면 양성자 둘에 중성자 두 개 합쳐갖고 헬륨 원자핵 하나. 그러니까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이 12개, 수소 원자핵 12개하고 헬륨 원자핵이 1개가 돼야 되는 거죠. 수소 12개, 헬륨 1개. 그럼 질량비가 어떻게 되냐면 질량비가 12대 4, 즉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되어야 해요. 빅뱅 우주론이 맞다면.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가 12대 1,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빅뱅 우주론 과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확인을 해보니 수소 흡수 스펙트럼을 확인해 보니까 우주 전역에 거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더래요. 그래서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빅뱅 우주론이 맞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 어디서나 2007 켈빈 정도의 거의 균등한 우주 배경 복사가 확인된다. 그리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거의 3대 1이다 정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예,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빛이 파장에 따라 나뉘어져 나타나는 세계띠를 스펙트럼이라 그래요. 고온의 물체가 방출해요. 중간에 뭐 아무것도 없대요. 그대로 생으로 들어왔대요. 연속 스펙트럼 중에서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된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 여기 보니까 얘죠. 나가 흡수 스펙트럼. 가 같은 거. 고온의 물체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가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거. 방출 스펙트럼. 원자와 스펙트럼이요.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 준위가 뭐냐면 그 위치에서의 수준이요.
에너지 준위, 그 위치에서의 에너지 수준. 그러니까 바깥쪽,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할 때, 전자가 바깥쪽 전자 껍질로 이동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온 빛을 확인하면 그 빛은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고요.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입니다. 흡수선을 원소의 스펙트럼과 비교하면 구성 원소의 종류알 수 있고요. 선폭을 비교하면 원소의 질량비, 밀도비, 뭐라고 해야 될까? 질량비라고 할게요. 질량비를 알 수 있습니다. 밀도비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고부피에서의 질량비니까. 그리고 밀도비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질량비라고 하죠. 스펙트럼 관측으로 알아낸 우주에 분포하는 수소 헬륨의 질량비는 외우세요. 3대 1입니다. 그리고 1번, 2번 문제 볼게요.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종류 3예요. 연속 스펙트럼 다, 흡수 스펙트럼 나, 방출 스펙트럼 가. 자, 천체 관측할 때 각각 어떤 스펙트럼 나오는지 보죠. 고온의 광원에서 방출되는 빛이면 다, 그러니까 연속 스펙트럼. 별빛이 저온의 성운을 통과하면서 특정한 파장이 흡수된 스펙트럼은 나, 흡수 스펙트럼. 별 주위에서 가열된 성운이 방출하는 빛을 관측한다. 네, 가, 방출 스펙트럼. 죄송합니다. 네. 별빛의 스펙트럼을 관측해서 알아낼 수 있는 별의 특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나? 별의 질량? 별의 구성? 이거 알 수 있죠. 구성원소 종류하고 구성원소 질량비, 니은, 디귿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 OX 퀴즈입니다. 스펙트럼에서 수소기체로 인해 나타난 방출선하고 수소기체로 인해 나타난 흡수선의 위치는 같아요. 네, 같은 기체면 흡수선, 방출선 같습니다.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방출선이 나타나는 위치는 모두가 방출선의 위치는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요. 개수도 달라지고요. 두께도 달라지고요.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원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종류별로 나눌 수 있어요. 4번에 XXO, 5번입니다. 가상의 세 원소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건데요. A랑 같은 원소 뭐가 있을까요? A랑 같은 원소 여기 있네요. A랑 같은 원소. A와 같은 원소는 지금 D만 있어요. D. A와 같은 원소. 그리고 B와 같은 원소. B. B와 같은 원소. 요게 이렇게 선이 다 있어야 돼요. 완전히 일치하네요. B랑 같은 원소는 E. 예, 5번의 답은 D, E 였고요. 6번입니다. 자,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에 대한 설명 OX 퀴즈인데요. 우주 전역에 분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 흡수 스펙트럼 봐가지고 알 수 있었습니다. 우주 전역에 분포하는 원소 중 헬륨이 3대 1이거든요. 한 74%, 75%, 25% 정도? 74%, 24% 괜찮아요. 네. 예, 3대 1. 아니죠. 죄송해요. 제가 틀렸어요. 3대 1인데 수소와 헬륨이 3대 1이거든요. 한 24% 정도. 그러니까 X 되겠고요. 수소가 74% 정도. 수소가 제일 많아요, 우주에.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빅뱅 우주론을 지지한 증거입니다. 6번에 OXO. 네. 제가 문제 풀기 이제 힘든가 봐요. 계속 끝이 어딘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 하던 거 마저 하죠. 뭐라 나오고 있어요. 싫어요. 그냥 이거 할래요. 예. 자, 19쪽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요, 외부나 AB의 스펙트럼을 정지 상태의 흡수선 파장과 비교해서 나타낸 것이다. 어이쿠. 예. 네. 이거 한참 얘기를 해야 돼요. 잠깐만.
한참 얘기를 해야 돼요.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좀 한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도플러 효과 이야기를 했어요. 도플러 이펙트. 도플러 효과는 뭐냐면,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얘기를 했을 텐데 잊어버렸죠. 아니면 중학교 때 선생님이 됐어, 그냥 요 정도로만 해, 그냥 음이 높아져, 음이 낮아져 정도만 했을 텐데 제대로 좀 이야기를 해보죠. 도플러 이펙트, 도플러 효과는 뭐냐면 파원이 이동하면서, 파원이 이동을 해요. 파동을 보내는 근원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 파장이라든지 진동수가 람다 F 프리퀀시의 파장이나 진동수가 원래랑 다르게 변화하는 현상, 변화해서 관측되는, 좀 다르게 관측되는, 좀 크게 작게 길게 짧게 관측되는, 변화돼서 변환된 상태로 관측되는 현상, 이걸 도플러 효과라 그래요. 파원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앰뷸런스를 좀 볼게요.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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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요. 그러면 삐요 삐요 삐요, 원래 이제 소리는 종파이긴 한데 그냥 횡파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A에서 B에서 같은 소리를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앰뷸런스가 파원이 이동을 한다 라고 해보죠. 그러면 B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가까워져요. 그럼 파장이 구겨지네요. 파장이 구겨져요. 좀 짧게 관측이 돼요, 파장이. 그러면 동시에 여러 번 이렇게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 때리던 횟수가 더 늘어요. 진동수가 증가를 하는 거죠. 소리는 진동수가 커지면 더 고음으로 느껴져요. 고음으로. 그래서 삐요 삐요 삐요, 이게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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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예, 음감 떨어지죠, 제가. 이게 앰뷸런스가 이렇게 멀어지면 파장이 늘어나요. 그러면 파장이 더 늘려져요. 막 늘어져요. 그러면서 막 멀어지면서 때리니까 일정 시간 동안,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때리는 수가 줄어들어요. 진동수,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1초 동안 내 고막을 때리는 횟수가 줄어요. 그러면 저음으로 느껴집니다.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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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게 멀어지면 삐요 삐요 삐요,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이런 게 도플러 효과예요. 파원이 이동하면서 파장이나 진동수가 원래랑 다르게 관측되는 현상, 요걸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외부 은하로 좀 해볼게요. 외부 은하. 별이나 은하요. 은하, 별, 이런 게 이제 빛을 내잖아요. 빛을 내요. 이렇게 외부 은하가 있어요. 우리 은하, 태양계를 포함하는 태양계 같은 천체, 태양 같은 천체가 한 2천억 개 정도 모인 걸 은하라고 하죠. 그런 2천억 개 정도의 별들의 집단에서 빛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빛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주변에 기체들도 많으니까 이게 일부 흡수가 돼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와요. 관측을 하면 똑같은 종류의 아이고, 이거 그리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잠시만요. 예, 제가 너무 좀 강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어떤 기체를 통과하면 요런 흡수선이 나와요. 기체에서 일부를 흡수해가지고 똑같은 종류의 흡수선이 나오게 돼요. 아이고 힘들어라. 네. 자, 이렇게 흡수선이 나와요. 어떤 기체가 있으니까. 근데 A라는 지역과 B라는 외부 은하에서 관측을 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럼 여긴 멀어진다. 그리고 여기는 가까워지네요. 그러면 이게 파장이 어떻게 되냐면 가까워지는 쪽에서는 파장이 구겨져요. 왜? 파란색 쪽이 빨존우조 파남보자 엑스레이 방사선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네요. 그리고 요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빨간색 빛,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져요. 이게 파장이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요 흡수선 있잖아요. 요 흡수선이
빨주노 쪽파는 뭐 그렇게 힘들어서 빨간색 쪽으로 이동을 해요. 흡수선이 원래 수소면 요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빨간색 빛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가까워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파란색 쪽으로 흡수선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빨간색 쪽으로 흡수선이 이렇게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동을 했죠. 이런 거를 적색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면 적색편이가 나타나요. 근데 더 빨리 멀어지면 적색편이가 더 크게 나타나요. 천천히 멀어지면 적색편이가 작게 나타나고, 그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에 가까워지면 청색편이가 나타나요. 청색편이가 이렇게 나타나요. 더 빨리 가까워지면 청색편이가 더 크게 나타나죠. 이게 도플러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허블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게 허블 법칙인데요. 뭔 소리라? 부후랄이라고 저는 배웠어요. 부후랄. 부후랄. 예, 죄송합니다. 자, 이상하게 외워져요. V는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 벨로시티, H는 허블상 그냥 숫자예요, 숫자. R은 거리요, 거리. 그 외부 은하하고 현재 우리 은하까지의 거리. 그래서 이제 우리 은하에서 그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멀거든요.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은하들이 한 점에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서 외부 은하가 가까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천천히 멀어져요. 우리 은하에서 외부 은하가 멀리 있어요. 그러면 빨리 멀어져요. 그럼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멀리 있는 건 빨리 가까울 거고 가까이 있는 건 천천히 가까이 와서 결국엔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냥 빵 터졌다는 거죠. 빵 터져서 터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기울기가요, 가로 변화량 분의 세로 변화량이잖아요. 근데 기울기가 그 외부 은하들 보니까 거의 일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숫자로 나타내기로 했어요. 자기 이름 써갖고 이 허블 숫자, 허블 상수라고 한 거죠. 가로축이 거리, 세로축이 후퇴 속도.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부후랄 이렇게. V는 HR. 이건 이제 빅뱅 우주론이 맞다, 한 점에 모여있다가 터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몇 개 더 볼까요? 외부 은하 A, B의 스펙트럼을 정지 상태의 흡수선 파장과 비교했는데요. A 적색편이 요만큼, B 적색편이가 요만큼 이루어졌어요. 자, 옳은 거 찾아볼게요. A, B 모두 스펙트럼의 적색편이가 나타나고요. 후퇴 속도는 A가 B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B가 적색편이가 더 크니까 더 빨리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은하로부터의 거리는 A가 B보다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멀리 있을수록, 아이고야, 기억이 1번이 맞아요. 1번이 맞아요. 멀리 있을수록 적색편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2번 문제 보죠. 우리 은하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외부 은하들의 후퇴 속도인데요.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은하로부터의 거리가 멀수록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는 빠릅니다. x분의 y, 가로분의 세로, 기울기가요, r분의 v, 기울기 r분의 v가 허블 상수를 나타내요. 부흐랄 맞고요.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예. 그 우주가 팽창할 때 중심은 없어요. 팽창하는 중심은. 어떤 은하에서 보든 이렇게 퍼지는데, 우리가 보니까 외부 은하들이 다 멀어지는 것 같지, 다른 은하에서 보면 다 그냥 다른 애들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가까이 있는 애는 천천히 멀어지고 멀리 있는 애는 빨리 멀어지고요. 우주에 팽창하는 중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가 중심인 것처럼 느낌적인 느낌만 있게 되죠. 이건 뭔가요? 뭐라고 써있는데 대충 볼까요? 다 보기 싫은데 문제만 볼게요. 양성자가 생성된 시기, 원자가 생성 시기, 양성자가 생성된 시기랑 원자가 생성된 시기 중 누가 더 뜨겁냐요? 초반이 뜨겁습니다. 점점 우주 온도가 낮아지거든요. 양성자가 생성된 시기가 더 뜨겁고요. 여기도 좀 볼까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알아낸 방법,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쓰면 될까요? 스펙트럼 분석. 그리고 내신 만점 문제이네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해보죠. 제가 이렇게 소단원별로 개념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개념 정리는 좀 되게 짧게 하고 문제풀이를 중점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격상 잘 안 되네요. 하던 대로 합시다. 예, 빅뱅 우주론 옳지 않은 거 찾아보죠.
빅뱅 우주론, 가모프 등이 주장합니다. 그리고 빅뱅 이후 우주는 계속 팽창했다는 우주론이고요. 허블이 우주 팽창을 관측하는 계기가 아니라 증거죠, 증거. 우주 팽창을 관측을 했어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인 우주 팽창을 관측했고요.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 맞습니다. 어디서나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어디서나 3켈빈 정도의 우주 배경 복사가 확인된다. 거의 균등한. 어디서나 수소 헬륨의 질량비는 거의 3대 1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하들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까닭을 빅뱅을 했으니까 3번 옳지 않은 거 3번이었고요. 2번입니다.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 비교를 하래요. 둘 다 팽창입니다. 질량이 일정하고요. 질량이 증가하고요. 밀도가 어떻게 돼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빅뱅 우주론은 부피가 증가하는데 질량이 일정하니까 밀도는 감소. 정상 우주론은 부피가 증가하는데 질량도 증가하니까 밀도는 일정. 우주의 온도가 빅뱅 우주론은 커지니까 감소고요. 꽉 뭉치면 뜨거워지죠. 반대로 팽창하면 온도는 낮아집니다. 정상 우주론은 온도 일정. 가모프가 빅뱅 우주론을, 호일이 정상 우주론을 제시합니다. 2번에 2번이었고요. 3번입니다. 자, 그림은요. 어느 우주론입니다. 질량을 일정한데 우주가 팽창했다. 빅뱅 우주론이요. 빅뱅 우주론. 호일은 정상 우주론이고요. 가모프 등이 제안을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빅뱅은 옳은 거 찾으래요.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고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집니다. 가까이 있으면 천천히 멀어지고요. 3번에 4번입니다. 4번이요. 물질을 이루는 입자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쿼크하고 전자는 기본 입자입니다. 중성자는 업쿼크 하나, 다운쿼크 둘, 총 3개의 쿼크로 이루어집니다. 양성자랑 원자핵은 양성자도 원자핵도 모두 플러스 전하, 양전하를 띱니다. 양성자는 2개의 업쿼크, 1개의 다운쿼크, 3개의 쿼크로 이루어집니다. 옳지 않은 거 4번, 5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을 나타냈는데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름부터 좀 써볼까요? A는 원자핵, B는 이게 양성자인지 중성자인지, 여기 중성자구나. 그럼 B는 양성자 가죠. 양성자니까 요거는 업쿼크겠네요. 얘가 다운쿼크고요. 요거는 전자예요. C. 자, 옳은 거 찾아보죠. A, 원자핵은 양전하. B, 양성자도 양전하를 띱니다. B, 양성자 1개가 수소 원자핵이 되고요. C, 전자가 쪼개진다고 쿼크가 되진 않아요. 2번, 5번에 2번이었습니다. 6번. 빅뱅 우주론에서 입자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모두 찾으라고 했습니다. 양성자는 전자보다 나중에, 그죠? 쿼크랑 전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쿼크들이 합쳐져서 양성자가 생기거든요.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 넘어가죠. 7번. 어떤 입자래요. 쿼크 3개. 누가 양성자인지 누가 중성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양성자와 중성자를 나타내고 있고요. 옳은 거.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 3개 결합한 거고요. 양성자, 중성자는 원자핵을 이루고요. 전자하고 쿼크가 먼저 생성됩니다. 전자보다 양성자, 중성자가 먼저 생성된 건 아니에요. 3번이었습니다. 8번. 빅뱅 후 3분 핵버그. 저기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헬륨 원자핵. 3분 핵버그. 헬륨 원자핵. 헬륨4 원자핵. 헬륨4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8번은 2번이었고요. 빅뱅 우주의 어느 시기를 나타낸 겁니다. 양성자, 중성자 생성, 헬륨 원자핵. 빅뱅 후 3분 지났을 때. 가는 모르겠어요. 그 이전. 옳은 건데요. 가에서 나로 간 건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계속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요. 중성자는 그 자체로 헬륨 원자핵이 되진 않습니다. 양성자가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이 되고요. 나에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1. 외우세요. 질량비는 3대1. 질량비는 3대1. 1번. 9번에 1번.
있고요. 10번. 빅뱅 후 38만 년 정도 되었을 때 원자핵에 빅뱅 후 38만 년이 되었을 때 원자핵에 전자가 붙으면서 불통합 우주에서 투명한 우주로 바뀌게 됩니다. 빅뱅 후 3분 핵爆 3분 지났을 때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을 때이고요.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서 한 3000켈빈까지 낮아져서 원자가 됩니다. 전자의 에너지가 줄거든요. 나에서 나온 빛은 우주로 퍼져나가 모두 사라진 건 아니고 우주 전역에 채워져 있어요. 배경을 구성하는 빛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 10번에 2번 11번입니다. 빅뱅 이후 서로 다른 가 시기에 일어난 현상을 설명한 것입니다. 가에서 다, 예, 뭐 옳은 거 찾으래요. 우주, 이거 순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쿼크 결합에 의해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원자에게 붙이지 않고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빛은 진행을 방해받지 않고, 요거는 이 나가 항상 붙잡혀 있었으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보는 게 좋겠고, 나다 기준은 빅뱅 후 38만 년이요. 가 나를 구분하기는 좀 애매하네요. 뭐 어쨌든 옳은 거. 우주 온도는 가가 가장 낮았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에서 제일 낮습니다. 가장 마지막이. 나는 다보다 이전이고요. 불투명한 우주, 투명한 우주. 전자는 가나 사이에, 아니죠. 그러니까 전자 나 때도 있었고 가 때도 있었어요. 양성자, 중성자 생성되기 이전에 전자는 이미 있었습니다. 가나 이전에 있었고요. 나일 때 우주는 불투명했습니다. 아직 원자에게 전자가 붙지는 않았거든요. 다는 빅뱅 후 38만 년 때 원자에게 전자가 붙습니다. 11번에 5번 그리고 12번 빅뱅 이후 우주에서 이러한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아마 헬륨 원자핵 같아요. 헬륨 원자핵 양성자. 하여튼 옳지 않은 거 A가 여기구나. 요 파랑이가 전자죠 지금. 파랑이가 여기서 보니까 B가 전자, A가 하양이는 그러면은 아직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지기 이전이니까 쿼크. 괜찮아요. 양성자는 쿼크가 결합한 것이고요. C 헬륨 원자핵이랑 수소 원자핵 같아요. 양전할 띠고요. 무제 온도는 A보다 B에 낮고요. B에 낮고요. 은는 E가 잘 보셔야 돼요. 온도는 B 시기 직전에 원자 만들어지기 직전에 우주에 분포하는 CD 헬륨 원자핵, 수소 원자핵은 질량비가 1대1은 아니에요. 수소 대 헬륨이 3대1. 수소 대 헬륨이 12번, 5번 옳지 않은 거였고요. 13번 우주 배경 복사 옳지 않은 거 찾겠습니다. 가모프 맞고요. 가모프가 예측합니다. 펜지어스 웰슨이 발견하고요. 빅뱅 우주론 증거이고요. 원자가 생성되면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빛, 원자에게 전자가 붙으면서 당시 온도가 3000켈빈이고 현재 온도는 3켈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13번에 5번 14번 인공위성 가지고로 작성한 우주 배경 복사 지도입니다. 옳은 거 찾으래요. 현재 우주 온도는 이게 마이크로 켈빈입니다. 마이크로 켈빈 대충 이 정도인가? 200 마이크로 켈빈? 그러면 몰라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200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거든요. 뭔가 좀 이상한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온도가 좀 이상해요. 켈빈? 이거 좀 이상합니다. 마이너스 200 마이크로 켈빈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뭔가 지금 좀 잘못된 것 같은데 0켈빈이 가장 낮은 온도예요. 이게 뭐가 지금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많이. 뭐 어쨌든 온도를 나타낸 겁니다. 색깔에 따라. 여기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뭐 파장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섭씨 온도라고 하여튼 이거 요거 잘못됐습니다.
내 책이 좀 수정되기 이전 책인가? 뭐 어쨌든 요거 잘못됐어요. 자, 현재 우주 온도는 그냥 풀게요. 그래도 우리는 문제가 잘못됐더라도 풀어야 돼요. 가장 답일 것 같은 거. 현재 우주 온도는 그냥 외워서 푸세요. 3켈빈이다. 우주의 온도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 맞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리 은하 중심방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주 전역, 우주의 모든 공간. 그래서 옳은 건 14번의 3번입니다. 15번 스펙트럼. 스펙트럼 옳지 않은 것 찾아보도록 하죠. 빛이 파장에 따라 나뉘어져 있는 것.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원소의 종류 구별 가능하고요. 스펙트럼에서 선의 위치는 기체의 종류랑 상관이 있고요. 선의 위치로 기체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3번. 그림 가나다는 서로 다른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죠. 백열전구에서 볼 수 있는 건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나에서는 흡수선이 나타나고 있고요.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빛을 관측한 거고요. 나다는 관측한 원소가 지금 일치하지가 않죠. 그럼 같은 원소는 아니네요. 1번. 16번에 1번. 17번입니다. 가나는 두 종류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겁니다. 흡수랑 방출 스펙트럼이네요. 가는 흡수 스펙트럼이고요. 그리고 나는 별빛이 고온의 기체가 방출한 빛을 관측한 거고요. 가나는 동일한 원소입니다. 지금 위치가 같아요. 기억 디귿 3번입니다. 18번 끝이 보이네요. 가상의 원소 A, B, C, D와 어느 별빛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겁니다. 요거 이제 이별을 구성하는 거. A가 들어있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겹쳐지네요. B는 없죠, 지금. 이게 없어요. C도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D도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별빛을 보니까 A 원소, C 원소, D 원소가 들어있어요. 4번. 18번에 4번. 우주 전역에 분포하는 수소 헬륨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질량비는 3대 1이고요. 별의 중심부에서 생성된 후, 별의 중심이 아니라 우주 전역에서 생성된 거고요. 수소 헬륨의 비는 우주 배경 복사 관측으로 아니요. 그건 이제 빅뱅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수소 헬륨의 질량비는 흡수 스펙트럼을 관측해서 스펙트럼 분석을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수소 헬륨의 질량비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 중 하나입니다. 19번에 4번이었고요. 20번 그림 가나는 헬륨 원자핵 생성 전후 입자 개수를 나타냈습니다. 옳은 거 찾겠습니다. 우주의 크기는 이렇게 간 거예요. 가에서 나로. 가보다 나가 더 컸을 것이고요. 나의 수소 원자핵 개수가 12개, 헬륨 원자핵이 1개이고요. 나 시기의 헬륨 원자핵의 총 질량은 그냥 이거 4라고 할까요? 나 시기의 수소 원자핵의 총 질량은 3. 네. 그러니까 이게 질량비가 3대 1이거든요. 3 나와야죠. 네. 그래서 5번. 20번에 5번이었고요. 21번. 빅뱅 이후에 헬륨 원자가 생성되기까지 과정입니다. 쿼크 전자 만들어지고 헬륨 원자핵 전에 양성자, 중성자 할까요? 양성자, 중성자. 여기는 헬륨 원자핵. 그다음에 전자 붙어서 헬륨 원자. 여기 양성자, 중성자고요. 헬륨 원자핵 생성을 우주의 온도 변화,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고요. 구성입자를 포함해서 서술하시오. 전자가 양성자의 헬륨 원자핵에 붙으면서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빅뱅 후에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 2가지.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 수소 헬륨이요. 이보다 무거운 원소가 우주 초기에 생성되지 못한 까닭. 수소 헬륨보다 무거운 애들은 온도가 부족했어요. 온도가 낮아져서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려면 더 높은 온도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수소 헬륨보다 더 질량이 큰 원소들은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관측적 증거 두 가지. 어디서나 거의 균등한 3켈빈 정도의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된다. 그리고 어디서나 우주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 정도 된다. 예, 두 가지가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증거이고요. 어느 성운의 모습과 이를 관측한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네요. 스펙트럼 종류를 쓰고 방출 스펙트럼, 이와 같은 종류의 스펙트럼이 관측되는 까닭, 고온의 성운이 방출한 빛을 본 거죠. 그러면 그 빛은 왜 방출되냐면 그 성운을 구성하는 원소에 들어있던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다가 낮은 에너지 준위로 오면서 그 에너지 차이값만큼이 방출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한 거고요. 네, 한 페이지만 더 풀죠. 실력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이후에요, 같은 시기에 생성된 입자들을 묶어서 가나 다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쿼크 전자, 양성자, 중성자, 헬륨 원자핵이네요. 옳은 것 찾겠습니다. 우주 온도는 요 순서로 갔거든요. 가보다 다시기에 낮았고요. B가 중성자, 전하를 띄지 않고요. A가 전자, C 원자에게 붙어서 헬륨 원자가 생성되고요. 1번에 3번. 2번입니다. 빅뱅 우주에서 생성된 물질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네요. 원자 됐고요. 이때가 빅뱅 후 3분쯤, 이때가 빅뱅 후 38만 년쯤. 빅뱅 후 3분, 빅뱅 후 38만 년. 자, 옳은 거 찾겠습니다. 가나 다로 갈수록 밀도는 감소하고요. 빅뱅 우주에선 그래요. 가에서 나 변화는 빅뱅 후 3분 되었을 때고요. 나에서 다 일어났을 때 한 3000켈빈 정도 됐어요. 38만 년 때. 5번이었습니다. 자, 3번인데요. 빅뱅 이후 우주의 팽창 그리고 물질이 생성된 시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A에서 B로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질량은 유지되고요. B 시기에 원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원자에게 전자가 붙었어요. 수소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는 3대1이고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B 시기 이후로 현재까지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길어져요. 이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가 크고 에너지가 큽니다. 아직은 조금 힘든데 파장 그냥 외워두세요.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가 크고 에너지가 커요. 온도도 높다는 이야기예요. 파장이 길수록 진동수가 작고 에너지가 작아요. 예, 2번. 3번에 2번. 4번입니다. 가나는 다른 종류의 스펙트럼입니다.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네요.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출선은 나에서 저온의 성운을 통과해가지고 일부가 흡수되면 가와 같은 스펙트럼이 나오고요.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할 때 방출을 합니다. 네,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죠. 4번에 3번. 5번입니다. 빅뱅 우주에서 형성된 빅뱅 우주에서 생성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1이었습니다. 요로부터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직전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외우세요. 처음에 양성자 대 중성자 개수비가 7대1이었어요. 7대1. 그러니까 14대2요. 그러면은 이게 수소 원자핵이랑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양성자 2개 보내주면 12대1이 됩니다.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합쳐서. 그럼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개수비는 12대1, 개수비는 12대1, 질량비는 12대4. 1짜리 12개, 4짜리 하나, 12대4 해서 3대1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죠. 그러면 7대1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그 중에 첫 번째 단원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수소와 헬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배웠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답안지 양무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